어, 좀 분위기가 우리가 조금 가라앉았죠. 책 얘기가 나오니까 다들 책 안 읽고 계시죠? 그죠? 예. 제가 항상 뵐 때마다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저분은 책을 저렇게 많이 보실까? 어떻게 다니면서도 보시나?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책을 읽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저희 분당탑에 미모면 미모, 예, 지혜면 지혜 다 갖고 계신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 제대로 드셨어요? 네, 박수에서 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옆구리에 책을 끼고 다녔나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사실 책 제목만 많이 읽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책은 많이 사는 편인데 이제 책 제목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리뷰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한 챕터 뭐 이렇게 해갖고서 많이 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사실 독서의 힘이 그 오늘의 주제잖아요. 근데 애터미 사업에 사실 20여 년 전에 아메이에를 할 때는 책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애터미로 오니까 책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심플하다, 좋다. 거기는 8코어하고 여긴 7코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그 A코어다 해갖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성장을 하면서부터 책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 기본적인 어떤 매출에 대한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은 영업적인 것들이라 그 기본적으로 그 뭐 조직 관리나 우리 A코어에서도 책 읽기나 이러한 것들을 빼놓고서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 읽기가 어떻게 특별히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업이 휴먼 네트워크로 짜져 있기 때문에 다 인간관계로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우리가 태어난 꼴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애터미 와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막 이렇게 전혀 이해를 못할 만한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로 엮이게 되면은 만약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그릇을 넓히지 않으면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드시 이 사업에 있어서 책을 읽음으로써 내 그릇을 넓히고 남을 이해하는 그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책 읽기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제목만 읽으시더라도 반드시 그 달의 책,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는 저희 그룹은 이제 꿈꾸는 다락방을 읽었고 요번 달에는 요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갖고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달에 한 권은 읽는다 이런 생각으로 본인 나만의 책을 통해서 적어 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이제 그 지난주 스타마스터 승급 여행을 갔다 왔고요. 저희 이제 연희 국장님은 다낭으로 이제 그 국장 승급 여행 사실 뭐 1년 한 반 지나서 간 것 같아요. 작년 4월인가 5월에 됐는데 승급 여행을 거의 많은 분들이 돈으로 받으실 때 언젠가 가겠지 해갖고 버텼더니 승급 여행을 그래도 가는 날이 와서 그래서 애터미 사업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한 열이면 한 7분이 다 돈으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0% 정도가 언젠가 가겠지 하고서 그 뭐 작년 재작년에 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버텼는데 애터미 사업도 미래는 사실 언젠가는 하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그 반드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끌어당기고 확신을 하는 거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펼쳐져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게 즐거운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한다는 게 즐거운 거라 어떤 그 여행이 주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동안 이제 애터미 때문에 소외받았던 자녀들, 그쵸? 남편들, 아내들이 그 자리에 가서 함께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진짜 본부장 미팅도 본부장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기수마다 한 68명, 60명 이렇게라 이렇게 투어하는 식보다 그냥 좀 쉬게 해서 별로 이렇게 마주칠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만찬할 때 외에는 마주칠 시간이 없는데,
정말 한 명도 모르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저런 분들이 다 숨어서 다 저렇게 열심히 어디선가는 해서 이렇게 보상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렇게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진짜 지방에서 엄청 고생하고 이랬던 분들이 또 양쪽에 파트너들 같이 본부장 모시고 와서 또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탈북하셔갖고 2년 반 만에 본부장을 오셨더라고요. 그 아줌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탈북하셔서 뭔 인맥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사실 맨날 엄마는 애터미에 다 뺏겼다 맨날. 그래서 어제 우리 강영일 총장님이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 맨날 공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공산당이라고. 그런데 또 엄마 저 아줌마한테 못 당할 것 같아. 죽기 살기로 하는 2년 반 만에 해서 50년 동안 무속인이었는데 애터미 하면서 또 개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근데 진짜 물불 안 가리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터미는 다 본부장 되려면 몇 년 걸려야 되고 이런 거 다 오늘 김경일 교수가 얘기했던 뭐라고요? 휴리스틱? 어림짐작으로 대강의 판단으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편견을 깰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오고 있구나.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이 주는 그거는 사실 가족들이 우리 앞만 보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가족들한테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한다는 게, 저희 신랑도 처음 애들 커고서 여행을 가봐서 어렸을 때는 많이 다녔거든. 아기 때는. 우리 큰딸이 저런 성격이었냐고 묻더라고요. 전혀 아빠가 애 성격을 몰라. 25살이 넘도록. 그래서 참 가족이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서 서로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강영일 총장님 강의가 참 좋았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이 났는데, 거기서 이제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이러한 책들을 많이 읽는 이유가,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사실 좋은 사람들이 와서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말씀대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고만고만한 사람은 진짜 고만한, 그래서 이제 결혼도 끼리끼리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성현 박사님이 맨날 이렇게 아침에 기고하시는 그 레터에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자본, 사회 자본, 그 다음에 경제 자본, 그 다음에 문화 자본,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아우르는,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사실 사회 자본, 경제 자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아니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야 또 매력적인 걸 또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가는데, 그걸 차치하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탕의 모든 큰 자본에는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긍정 심리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 심리 자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몇 가지로 기술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매력 자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이 없는 사람도 매력을 발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력 중에 가장 큰 게 긍정적인 어떤 자기 신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그런 긍정적인 신호와 에너지를 뻗치는 사람들은 매력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자본이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자본은 이 긍정적인 신호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긍정 심리 자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 카네기가
내가 다시 빈털터리 제로의 상태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마 몇 년 후에는 나 다시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논리거든요. 예, 그 매력적인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고 애터미 사업에서도 사실은 되는 집안이 더 잘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보여지는 거, 저 사람들 성공했다. 예, 경제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 인맥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주변에 어떤 환경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 성공한 자에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게 바로 저 긍정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도 그 첫 장에 나오는 비밀이 있다라는 게 바로 내 자신이 자석이라는 얘기거든요. 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끌어당겨요. 내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면 그걸 끌어당겨서 내 환경을 만듭니다. 왜냐면 비슷한 것끼리 움직이니까. 이게 양자역학에 보면 파동이 있어요. 고주파, 저주파가 있으면 밝은 기운, 에너지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은 고주파로 모이고 어둡고 부정적인 것은 저주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자본을 형성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밑바탕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걸로 시작해야 돼요. 나를 바꾸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점령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기회를 포착하면서 어쨌든 경제적인 운도 잡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의 조직이 또 문화를 형성해 나가면서 튼튼한 그러한 것들로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우리가 백만갑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백만갑을 한다는 거가 이제 가갖고서 꼭 콜드 컨택을 해서 내가 인맥을 확장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내 틀을 깨고 나와서 무언가 이제 던져보는 거거든요. 어제 강 총장님이 하신 재미있는 얘기 중에 뭐 앞도 안 보고 그냥 막 뿌리고 와도 잘했다, 했다, 그냥 나 했어, 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안 하던 것들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 몸부림이죠. 안 해봤던 거에 대한 몸부림을 일단 액션을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자본의 그 네 가지 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다. 분명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사실 석세스나 이러한 데를 가서 보게 되면은 요번에도 뭐 77세 할머니 능력 있어 보여요? 아니잖아요. 우리 연희국장도 그 국장에 정말 속칭 허접한 사람들이 여기 다 와 있는 거 보고 우리 분당탑은 뭐하나 이런 생각했듯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정말 애터미 훌륭하다 이 생각뿐이 안 들어요. 저런 분도 성공했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무조건 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의 사실 보상 플랜이랑 마케팅 플랜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 두 줄 구조 속에서. 그 속에서 확신이 일어나면 액션이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플랜이라도 내가 되겠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게 안 되면은 결단이 안 서요. 왜 그러면 확률로 나가기 때문에. 근데 100%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애텀에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무조건 나는 된다.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애터미 안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 능력 있게끔 어려웠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낙관주의죠. 낙관주의는 현재나 미래나 어려운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거든요. 걸림돌들은. 근데 그러한 걸림돌에 대해서 잘 되겠지. 물론 이제 그냥 긍정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낙관주의는 막연하게 물론 그냥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이 낙관주의가 되게 좋은 거래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잘 될 거다. 현재 이렇지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이 성공하게 책에 보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거든요. 내가 어떠한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좋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게 바로 바뀌는 거죠,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닌 거죠. 우리 고사성어의 그 세옹지마 있잖아요. 그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 갖고 병신이 돼서 왔는데, 엄마가
이게 나쁜 일이 아니라 그러죠. 그랬더니 다 전장에 불러가는데 자기 아들만 전쟁에 안 불려가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이 나쁜 일 속에서 지금 뭔가가 일어난 이 신호가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주의거든요. 좋을 수 있다. 분명히 결론은 밝게 펼쳐질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회장님의 이 말이 막 사로잡았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그게 그 없는, 그 마음속에 가난뿐이 없는 사람들한테 저 희망을 불태웠어요. 그렇구나. 나한테 희망을 생각하는 게 있었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있었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꿈을 지피고 희망을 지펴갖고 지금의 애터미를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사람한테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희망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없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매력자본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긍정적이고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에디슨의 그 첫 번째 동업자가 처음에 그 정말 기차를 얻어 타고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죠.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겠다는 건 에드워스 고슨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만 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에디슨이 그 사람의 그 허름한 옷차림 속에서도 빛나는 두 눈동자를 보고 그 사람을 그날 청소부로 임명을 하죠. 그래갖고 그 청소를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늘 기회를 찾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면서 어느 날 그 추궁기, 이 거지 같은 거 아무도 못 판다. 영업사원들이 다 나자빠질 때 그 사람이 팔겠다 그러죠. 내가 팔아보겠다. 그리고 대박을 치죠. 그 추궁기를. 대박을 치면서 한순간에 이제 청소부에서 같이 동업자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에디슨 회사를 이제 인수하기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그 작은 사람의 그 마음속에 품은 꿈과 희망,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일어서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회, 문화, 경제, 자본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눈이 반짝이고 꿈이 불타오르고 희망에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게 태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회복 탄력성은 이제 우리가 요새 그 이성현 박사님이 김주환 교수님 강의를 되게 많이 올려드려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많으니까 한번 꼭 시리즈를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일어났을 때 딛고 일어나는 힘이거든요. 빨리 회복하는 거죠. 우리가 백만갑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거절이 아무렇지도 않다 이러잖아요. 뭐 소금을 뿌리든 뭐 하든 그냥 이제 무반응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용수철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런 자본에 대해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낙관주의인가? 나는 희망을 항상 품고 있나? 애터미에서의 자기 효능감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면 안 되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도 뛰어나려면 내가 뭐 제품 공부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긍정 자본주의는 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라는 건 축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만 그 축적이 되면서 없어지지 않아요. 돈도 이제 쌓이게 되다 잘못 투자하게 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긍정 자본주의는 그 축적이 되면은 내 어떤 성공의 영향력에 깊숙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의 느낌으로, 제가 그때도 오토 판매사 강의할 때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있다 없다라는 항상 신속하게 판단하는 거는 지금 나의 느낌이에요. 내가 지금 우울하다, 내가 지금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이 느낌을 계속 전환시켜야 돼요. 밝게. 난 지금 기쁘다. 기본적으로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면 깔아앉거든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자신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제스처를 해갖고서 딱
전환을 시키든 머리를 한번 흔들든 해갖고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날리는 것들을 딱 한 번을 해서 그 회복 탄력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각, 그 느낌을 완벽하게 긍정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자신이 이 긍정 자본을 그 축적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느낌을 항상 그 에너지 파를 고주파로 잡고 항상 밝고 기쁘게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가 이제 고착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생각 속에서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온 우주가 이제 끌어당겨요, 진짜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아침이면은 오늘의 스케줄을 이렇게 한번 쫙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침에 그 스크린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흩어진 대로 그대로 일어나요.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는가 이러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집단이 해내기만 해보세요. 어떤 집단이 그 성공을 할 건지, 그렇죠. 그래서 그 집단이 이 생각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안에서 자꾸 이러한 식의 좋은 얘기를 하고 훈련이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요번에 갔을 때 이 가이드들이 정말 뭐 귀한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요번처럼 이렇게 가이드를 쉽게 한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약속 시간 너무 철저히 잘 지키죠. 예, 뭐 고성이나 뭐 컴플레인 뭐 이런 거 전혀 없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애터미 안에서 훈련된 거거든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된 거고, 좋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 그 어떤 우리가 경제적인 것 이상으로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질 때 이제 나의 매력 자본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딸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강 총장님이 사업도 안 하는 사람이 회장님이 계속 사람을 소개시켜줘. 왜 소개시켜주냐? 당신 열심히 하잖아. 그 말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당신 정말 열심히 하잖아. 그게 매력 자본인 거거든요. 저렇게 열정적인 사람한테는 뭘 붙여도 되겠다. 온 우주가 돕도록 기운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 가꾸는 거고, 자꾸 책도 읽는 거고, 자꾸 긍정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만갑이, 저는 회장님이 백만갑으로 10조 가겠다 그러셨거든요. 애터미 2만 명이 그 알짜 사업자라고 하면 그 2만 명이 그 100만 갑을 하게 되면 그날 움직여서 접촉한 숫자가 30만 명이래잖아요. 그렇죠? 그 10배의 배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파장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갑을 하면서 뭐 6번 왔어요, 5번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도 이제 저 사람은 이제 다 달궈졌으니까 내 거다 이런 생각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6번 왔다 그러면 이제 또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100만 갑에서 이제 승리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연희 국장 말대로 분당 탑. 그러면 어쨌든 노단장님 산하로 이렇게 리더들이, 그래도 저희가 석세스 세미나 전에는 반드시 팀장 미팅을 하고, 팀장 미팅, 또 산하 국장 미팅, 그리고 저희 본부장 미팅도 되게 자주 있어요. 분기별마다. 그래서 본부장들도 항상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난상 토론식으로 줌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제가 형제 라인을 살펴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별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리더가, 이 사업이 게다가 두 줄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하단에 있는 두 줄을 받는 고통을 이 위에 스폰서들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두가 합심해갖고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의견을 개진하고 계속 얘기할 수 있게 구심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복제가 돼 나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저희가 리더스 클럽, 로얄 클럽 이제 그 여행 가기 전에 회사에서 교육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더구 임페리얼이 6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그 얘기 이해하셨을까요? 그렇죠? 양쪽 2줄. 저번에 이제 김소월 국장이 왔을 때도 반드시 2줄을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을 애터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심리 자본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줄은 갈등 구조예요. 갈등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가장 하단에 있는 사람은 항상 어쨌든 그 양쪽의 250을 다 책임져야 되고, 이제 위로 갈수록 예, 이 직급도 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의 플랜으로 짜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누군가를 예, 계속 양쪽에 둘은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보통은 이제 뎁스 줄에 와서 내가 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예,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일을 해야 되고 여기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하게 되면은 이제 리더 입장에서도 그렇고 파트너 입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두 줄 다 하는데 당신 한 줄만 하고 예, 또 나는 이쪽 에 지금 다 하는데 얘는 지금 돼지처럼 보고만 있고 뭐 이런 갈등 구조가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성당에 갔더니 그 복음 말씀이 뭐 마태복음 첫째가 꼴찌되고 그 복음 말씀이었는데 이게 엄청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포도밭 주인이 새벽에 나와서 일꾼을 구하죠. 그래서 1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그래서 2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낮에 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데리고 오죠. 그리고 저녁 무렵에 갔는데도 아직까지 일할 때를 못 구한 일꾼들 2명을 1데나리온을 주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아갖고 가요. 그러니까 새벽에 온 일꾼들은 난 더 받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죠. 당연하죠.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런데 새벽에 온 일꾼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꾼이 항의를 하죠. 나는 새벽부터 일하고 저희는 1시간 일했는데 왜 일사시 갔냐. 그랬더니 이 주인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1데나리온 준다고 데려오지 않겠냐. 내가 약속을 어겼냐. 불의한 것이냐. 물어봐요. 불의하지 않죠. 그럼 내가 이들한테도 조금만 주기를 인색하기를 원하냐. 그러죠. 그래서 사실 그 포도밭 주인, 그때 예전에 들을 때는 포도밭 주인 마음이지.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애터미 사업이랑 참 똑같더라고요. 하느님 마음이거든요. 그쵸? 마지막에 막판에 죽기 직전에 회개해도 평생 열심히 사는 사람이랑 똑같이 천국 가는 거야. 억울해, 안 억울해. 그쵸? 나는 평생을 청렴결벽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 여기서 줄책 2줄 하면서 그냥 쇠가 빼지게 몇 년 했는데 어느 날 7년 만에 이쪽에서 띵 나와갖고 한 줄만 줄창하고 있어다가 나보다 직급 빨리 가고 이러면 이것보다 불공정한 게 어딨어요. 그쵸? 그 포도밭 주인 같은 그 마음이죠. 근데 애터미 사업의 이 2줄은 기본적으로 파트너 스폰서 이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일을 망치거든요. 왜 그러면은 비기 싫어서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나는 양쪽에서 뼈가 빠지게 하는데 쟤는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은 그 얄밉고 억울하고 분해서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밭 주인이 그러잖아요. 불의한 거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품고 가야 되고 그 사람의 운이고 기회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더 가면 그 오랫동안 불의하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믿고 이 애터미 안에서 그냥 그래서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쪽 가서 이 리더가 일을 안 해서 이쪽을 다 하고 앉아 있는데 맨날 전화해갖고 왜 나 안 도와주냐고 전화한대요. 그럼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날 잡으라고 이런대요.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이더구 임페리얼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어쨌든 이쪽에서 나는 2레그가 나와서 펼쳐지게 되면 어쨌든 나한테 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그는 그의 일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6줄을 다 한다는 의미, 거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남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질투, 억울함 그거는 그냥 포도밭 주인 마음대로 애터미 마케팅 플랜 주인 마음대로 그냥 덮고 가야 되는 거예요. 덮고 그냥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분명히 그 어떤 진실의 끝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누가 가장 고생하고 누가 가장 열심히 하고 진정성이 있는지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애터미 안에서도 그게 뭐 꼭 그러한 어떤 결론으로 심판짓지 않다 하더라도 전 분명한 보상들이 있다, 인정받는 보상이 있잖아요. 인정받는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해진다 하고 그게 또 마음으로 이렇게 평생을 같이 가게 되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얻게 되는 인간의 그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공헌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애터미 사업은 인간 관계의 모든 결정체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상 적절히 받으면서 누리면서 즐겁게 올 이 추석도 잘 지내시고 이 백만갑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분당 탑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